Hi guys, 안녕하세요. 램입니다. 파워뱅크. 파워뱅크요. 이 파워뱅크가 이제까지 팔린 거를 전부 다 쫙 세어보면은 그 길이가 1020km가 된다고 합니다. 진짜 많죠. 서울에서 부산은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갈 수 있고요. 서울에서 일본 도쿄는 조금 모자르고 서울에서 중국 베이징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뭐 사실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지 뭐 많다 할 텐데 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대 이상 판매가 된 파워뱅크가 바로 이 잭거리 파워뱅크입니다. 포브스에 실린 기사를 보면은 파워뱅크의 애플이라는 그 제목으로 저 같은 애플빠들은 오 뭐야 이거 이럴 제목으로 기사가 실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잭거리는 2012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브랜드고요. 창업자가 애플 아이폰 배터리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그래서 파워뱅크에 애플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것 같네요. 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아이폰 배터리 재킷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게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창업자가 그 재킷 파트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재킷 하다가 잭거리가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휴대용 파워뱅크는 2016년부터 만들었다고 하고요.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대가 팔린 파워뱅크가 바로 잭거리 파워뱅크입니다. 작년이었나? 잭거리에서 처음 연락을 주셨고요. 올해부터 잭거리 코리아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를 전개를 하신다고 하네요. 잭거리 제품들을 보면은 정말 뭐 종류가 많아 보이긴 한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사실상 딱 한 개의 모델밖에 없습니다. 익스플로러라는 그 모델이 잭거리의 파워뱅크의 공통적인 모델인데요. 저는 여기서 야 이거 은근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막 옵션질 종류 이렇게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딱 파워뱅크 이 모델 하나로만 간다라는 그 신념이라고 하긴 좀 과한가? 아무튼 그 스타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딱 이렇게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작은 300, 1000, 1500, 200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용량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 파워뱅크는 잭거리 1000 프로 모델입니다. 택배가 도착하고 저는 첫인상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이 주황색 컬러가 아주 강렬했거든요. 박스에 한국판 제품이라는 표시도 있었고요. 이 테이프도 깔끔해서 첫인상은 완전히 합격이었습니다. 구성품은 딱 심플하게 파워뱅크와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냥 딱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그죠? 박스 컬러가 워낙 첫인상이 강렬해서 오히려 이 본 제품이 약간 밋밋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딱 깔끔한 거 원래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로고 포인트도 있고 옆에도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파워뱅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잭거리 파워뱅크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스펙은 다한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부분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000 프로 모델을 보면 우선 무게가 눈에 띄죠. 헉할 정도로 무거운 무게는 아니지만 묵직한 무게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입출력 스펙은 다한 것 같고요. 작동되는 온도 범위는 이 정도라고 하네요. 1000회 재충전 가능. 뭐 거의 평생 쓸 수 있겠죠. 인증해 보이는 UN38.3 이건 리튬 배터리를 운송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인증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퀄컴 퀵 차지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인증이 나왔으니까 다른 인증을 또 살펴보죠. 먼저 배터리 UL 인증. UL 인증은 미국의 안전 인증이라고 하는데 배터리가 그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요. 94V-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영급 방화 재질. 이것도 UL 인증인데요. 플라스틱에 받는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화재, 불에 관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히 불에 안 탄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불을 붙였을 때 10초 정도 플라스틱에 불을 붙인 다음에 이걸 띄면은 10초 후에 이 불이 꺼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나 안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이 막 불에 활활 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잭거리 파워뱅크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인증들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 인증은 모두 받은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KC 인증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BMS라는 단어 보셨을 텐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터리를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리튬 배터리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뭐 거의 탑재가 되는 건데 그런 시스템들이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브랜드 제품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가는 거겠죠. 배터리 보호 시스템은 BMS와 PCM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뒷부분이 PCM의 특징입니다. BMS는 PCM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BMS는 배터리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온도라던가 압력 같은 모든 정보를 체크하면서 또 정보로 잔량 같은 걸 계산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액정에 표시를 해주는 거겠죠. 또 전압을 균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 진동, 저온, 충격 내성이라고 해서 이동하면서 차에서 충전해도 되고 추울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떨어뜨려도 바로 망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이거 떨어뜨리면 아찔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큰 특징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에 너무 수평 얘기만 한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작동 방법과 겉모습을 좀 더 자세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보면 액정과 단자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거의 모든 단자와 버튼들이 다 앞쪽에만 있습니다. 저는 이게 괜찮아 보였어요. 양 옆으로는 환풍구와 팬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윗면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손잡이가 이렇게 접혀 있는데요. 손잡이는 이렇게 펼칩니다. 저는 이 손잡이 하단 부분도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고무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무게가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앉아서는 못 들겠다. 손가락이 아프지 않게 그리고 그립감을 주는 부분이라서 아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뒷면에는 스펙 표기와 단자가 두 개 있는데 파워뱅크를 충전해주는 단자죠. 고무 덮개로 막혀 있습니다. 다시 정면을 보면은 덮개로 다 덮여 있죠. 이걸 다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다 열리게 되는데 12V 시거잭 단자 1개, 220V 단자 2개, 그리고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이트 파트가 있고요. 그 아래로는 USB와 C타입 단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파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덮개를 닫아주고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거 안 떴네. 저 이런 거 바로 뜯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다시 붙일까? 파트마다 스위치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스위치를 누르면 액정이 켜지고 왜 이렇게 잘 안 나와?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액정이 켜지고요. 이거를 다시 누르면 액정이 꺼집니다. 켰다가 잠깐 두면은 저절로 꺼지기도 하고요. 파트마다 스위치들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이 파트를 사용하고 싶을 때 또 이 파트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 스위치를 눌려서 불이 켜지고 액정에 표시가 되면은 그때 이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사용을 안 할 때는 눌러서 꺼주면 되고요. 이 라이트도 이렇게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물론 동시에 USB와 220V를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뭔가를 충전을 해주면요, 저 지금 핸드폰을 연결을 했는데 액정 아웃풋 부분에 지금 얼만큼의 그 와트를 사용을 하는지 표시가 되면서 그 밑에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이게 배터리 잔량을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액정에 표시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데 뭔가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정말 쉽죠? 이 앞에 전부 다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덮개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태는 새 상품이라서 지금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고무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좀 늘어나거나 해서 이게 헐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빼면은 빠지는 부분이라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요거만 교체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지금 이렇게 다 열어두면은 이게 막 덜렁덜렁 하잖아. 이거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아무튼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뭔가 딱딱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건데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 충전 시간이 엄청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아주 정말 큰 부분이기도 하죠. 직접 충전을 해보니까 충전을 시작하자마자
진짜 빨리 충전이 되더라고요. 이전 모델은 한 7시간 정도 걸리던 그런 충전이 프로 모델 이 친구는 1.5시간이면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큰 차이죠. 그리고 태양광 충전도 그래서 빨라졌다고 해요. 태양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잠깐만 더 해보면은 태양광 패널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꽤 나가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태양광을 이용해서 파워뱅크를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한 부분이기도 하고 노지 캠핑을 2박 이상 오래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유용한 그런 옵션이긴 한데 제가 제커리 말고 다른 파워뱅크 태양광 그 패널이 있거든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태양광으로 충전이 된다니까 아주 유용한 부분이겠죠.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럼 다음으로 제커리에서 제공하는 기기별 사용 시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 판매처 내용이고요. 본사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간 계산법도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계산하면서 쓸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고데기를 막 16시간씩 연속으로 사용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워뱅크를 사용을 할 때 제 기준에서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뱅크 쓰면서 전기요는 무조건 쓰죠. 날씨 추워지면 무조건 쓸 것 같은 거라서 테스트를 해보면 얘가 130W입니다. 130W고 제조 2011년 만들었네. 야, 이거 진짜 오래 썼네. 디자인도 엄청 촌스럽죠? 얘를 파워뱅크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고 켜고요. 다음에 얘를 연결 콘센트를 꼽아주면 켜졌어요. 저는 이거 보통 잘 때는 취침을 하고 자기는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네요.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 한 5단계? 5단계? 4단계. 4단계로 해서 얼마나 가는지 지금 98%고요. 여기 밑에 수치상으로는 6.6시간이라고 나오긴 합니다. 6.6시간밖에 못 써. 아무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낮출까? 3단계. 네. 시켜줬지? 아니, 제가 어제 테스트를 했는데 뭐 한 6시간 찍히길래 중간에 보다 보니까 그 와트 수가 전기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와트가 좀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보다 더 가겠구나 하고 잠깐 딴짓하다가 7시간쯤 됐을 때 딱 보니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론은 나오기는 했는데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보도록 한 번만. 그래서 지금 다시 충전했거든요. 네, 100% 충전을 했고 35분 정도 됐어요. 진짜 뭐 한 6시간 조금 넘게 가는 게 전부인지 4도 하자, 4도. 네. 137? 8시간으로 나오네요. 7시간으로 떨어졌다. 아무튼 잠시 후에 네. 지금 7% 끝났습니다. 거의 꺼질 것 같아요. 시간이 아까 3시 35분 정도 됐으니까 6시간 조금 넘게 6.6시간 맞네요. 네. 결론은 이 오래된 전기요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지금 상황의 결론이긴 합니다. 왜냐면 6시간이면 만약에 12시에 잔다고 쳐도 아침 6시에 꺼지는 거잖아요. 근데 파워뱅크를 이렇게 큰 걸 갖고 가서 전기요만 쓸 일은 없고 뭐 핸드폰도 충전하고 뭐 이것저것 써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와트수가 좀 높은데 요즘 더 낮은 것도 있고 시가잭으로 이용하는 그런 전기요도 있으니까 그런 전기요를 쓰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와트가 높은 제품을 쓰면은 좀 불안하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파워뱅크 때문에 전기요를 뭐를 바꿔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 이게 그리고 취침으로 해도 세기를 약하게 해도 아웃풋이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참 신기하네. 언제 꺼질래나? 6%? 그만할게요 이제. 네. 그리고 제커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 소음이 되게 조용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40dB 이하인가 그런 조용한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팬 돌아가는 소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가 막 이렇게 신경 쓰인다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또 완전 조용한 것도 아니라서 그거는 뭐 네. 그렇게 막 엄청 시끄러운 편은 아니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커리 파워뱅크를 살펴봤습니다.
파워뱅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파워뱅크를 좀 알아보신 분들은 대충 스펙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각이 나오실 겁니다. 제커리 이 친구가 정말 있을 거 다 있고 괜찮은 친구라는 그런 각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막 파워뱅크에 대해서 지식이 엄청 많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전자학 공부 좀 열심히 아무튼 이것저것 살펴보고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스펙에 이런 퀄리티면은 아주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커리 파워뱅크를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그 부분과 숫자가 어쩌면은 신뢰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4년 동안 300만 대 이상 판매가 된 파워뱅크다. 그 4년이라는 시간과 300만 대라는 숫자가 어쩌면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지금 업로드된 이 시점에 제커리 코리아에서 제가 리뷰한 이 제품을 이벤트로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관련 내용 영상 하단에 링크랑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제커리 파워뱅크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알아보시는 분들께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파워뱅크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이런 비싼 장비들은 케이스가 또 필수죠. 이게 전용 케이스인데 이거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겉에가 약간 방수 재질로 되어 있고 지퍼도 되게 괜찮고요. 그래서 제커리 코리아에서 파워뱅크를 구매를 하시고 포토 리뷰를 남기시면은 이 케이스를 준다고 그래요. 이 가격이 요거만 사면은 또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 혹시 이 파워뱅크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무조건이지. 와, 훌륭해.